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했던 50대, 어느새 눈앞에 성큼 다가온 은퇴라는 현실 앞에서 많은 한국의 중장년층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다. 퇴직 후엔 쉬엄쉬엄 지내며 연금과 저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실제 숫자 앞에서 처참히 무너진다. 그런데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중장년층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장수시대를 먼저 맞이한 일본은 은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달랐고, 그 차이는 중장년기 삶의 방향부터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좌우했다. 일본은 어떻게 준비해왔고 우리는 무엇을 참고해야 할까? 첫 번째 사례는 일본의 세컨드 라이프 설계 교육이다. 일본에서는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에게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다.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 단체들도 참여해 정년 후에도 일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돕는다. 예를 들어 도쿄 근교에 사는 마치이 씨는 55세에 조기 퇴직하고 퇴직 전 2년간 받은 재취업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 농산물 마케팅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마치이 씨는 예전에는 퇴직하면 그저 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교육을 받고 나서 인생이 더 길고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이 교육이 단순히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계획과 건강관리, 인간관계 유지 등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구성이라는 데 있다. 일본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 이후를 하나의 새로운 진로로 보며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온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정년 이후의 재설계를 생활화한 일본 직장 문화다. 일본에서는 많은 기업이 정년 퇴직 연령을 지나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를 갖추고 있다. 정년이 지나면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일할 기회를 주는 구조다. 가와사키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던 나카무라 씨는 60세 정년을 맞이한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 그는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재고용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기업들이 은퇴자들을 단순히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경험 많은 인력을 서둘러 조직에서 떼어내려는 문화가 남아있다. 그 결과 퇴직 후 방향을 잃은 채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는 중장년이 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활용한 일본의 은퇴 후 생활 전략이다.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에 거주하는 오가타 부부는 은퇴 후 이 지역으로 이주해 마을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가타 씨는 소규모 목공 교실을 열고 아내는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이들 부부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일상적 리듬을 갖춘 덕에 심리적 안정은 물론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퇴직 이후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대신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살아갈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지자체도 고령자 복지 차원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가족 중심의 노후 모델에 머물러 있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퇴직 후 외로움이나 무력감,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일본과 한국의 중장년 은퇴 전략 차이는 기대 수명에 대한 현실적 대응에서 출발한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의 파고를 먼저 맞이하면서 노후를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 단계로 인식했다. 그 인식의 전환이 곧 교육, 고용, 커뮤니티 등 시스템 전반의 변화로 이어졌고 중장년층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으며 은퇴를 계획 가능한 삶으로 만들어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은퇴를 일종의 마침표처럼 여기며 당장 멈춰도 괜찮을 거라는 낙관적 환상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퇴직 시기는 그대로라면 그만큼 길어진 은퇴 후 시간이 모두 불확실한 생존기가 될 수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교육,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 문화, 공동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역 기반 복지 정책. 그것이 은퇴를 두려움이 아닌 또 하나의 기회로 바꾸는 열쇠다. 중장년의 삶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되려면 먼저 인식을 바꾸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따라잡아야 한다. 늦지 않았다. 다만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은퇴 이후 삶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일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아직까지도 은퇴를 일종의 종착점처럼 여기고 준비 없는 휴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는 은퇴가 삶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출발이 곧바로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를 결정짓는 건 바로 지금의 선택과 준비다. 일본이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보여준 전략은 단순히 부럽다는 시선을 넘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일본이 먼저 겪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셈이다. 그들이 강조하는 건 단 하나.
은퇴는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빠르면 50대 중반부터 퇴직 압박을 받고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구조에서 은퇴 후 삶을 여유롭게 꾸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해 고립과 불안을 견디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 은퇴 후 삶을 스스로 설계해가는 쪽이다. 특히 나는 이 시점에서 일하는 은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2의 직업을 만들어낸다. 반면 우리는 퇴직 후 일한다고 하면 대부분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을 연상한다. 이는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다. 만약 지금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은퇴 이후를 염두에 둔 경력 설계나 기술 습득이 이뤄진다면 퇴직 이후에도 무리 없이 일할 수 있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다. 즉 은퇴란 완전한 멈춤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한 전환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일본의 고령층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고립은 노년의 가장 큰 적이다. 사회와 단절된 삶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물질적 여유 못지않게 사회적 연결망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말한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사회 참여가 중요한 이유다. 일본은 이미 이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런 활동이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걸 알고 실천해왔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일본도 긴 시간에 걸쳐 사회적 인식과 정책을 바꿔온 결과 지금과 같은 은퇴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주체적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인재를 조기 퇴직시키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삶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지원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과거의 방식대로 은퇴를 막연히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할 것인가. 일본의 사례는 말한다. 준비된 은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겪은 그들의 길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들여다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칼럼을 통해 강조하고 싶다. 한 사람의 은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의 미래이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특히 지금 50대 중반에 있는 세대는 산업화 세대를 거쳐 IMF를 통과하고 장시간 노동의 시대를 버텨온 세대다. 이들에게 은퇴 이후 삶의 가치와 존엄을 보장해주는 일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이다. 하지만 그 책임을 타인에게만 기대해선 안 된다. 결국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무엇이든 늦지 않았다. 단지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치열하게 계획하고 더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뿐이다. 일본이 보여준 성공적인 은퇴 전략은 분명 우리에게도 가능하다. 다만 그 가능성은 현재의 우리 자세에 달려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무대라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그 무대를 풍요롭게 채울 수 있을 것이다.